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릴라 방송 드디어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네, 조금 많은 분들이 벌써 오셨네요. 시작하자마자. 어디 보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댓글 몇 개 좀 읽고, 오늘은 어차피 그 가볍게 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하는 내용이지만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텐데 댓글이나 좀 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주 방송하는 거는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을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방송 자주 해서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합니까? 이슈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만 딱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뭐 이거는 지금 썰 방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 너무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컨텐츠라든가 아이디어가. 왜냐 사건이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 하면 되고 조금씩 시간을 좀 두고 하면 됩니다. 적당히 해요, 방송. 네,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버퍼가 벌써 왔습니까? 예, 뭐 상관없습니다. 뭐 버퍼가 늘 오는 거니까. 자, 오늘 주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 썸네일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방송 주제가 그 이라크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의 수수께끼와 이란의 운명 해가지고 제목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그 비행기 그 추락 사건 그쪽에 주로 관점을 두어서 일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그 전에 국내 뉴스 몇 개를 좀 보려고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해야지 PPT라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서 이렇게 하면 글씨 잘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글자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좀 크게. 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야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네. 왜 이렇게 못할까 모르겠어요. 요거. 네? 이런 거 사건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쉽게 안 되나 보네요. 희한하죠? 그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기사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승리가 왜 구속이 안 될까? 간단합니다. 쟤를 잡아넣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 많겠지. 잘못 아니면 제가 빡 돌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터트리면 문제 생길 수도 있겠죠.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구속도 못하고. 사실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 조국 사건이랑 관련돼서 진짜 큰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또 의외로 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예? 예. 연예인 사건 좋아하잖아. 연예인 사건 좋아하는데 또 이런 연예인 사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저께인가 최근에 상세민이 그 얘기했죠. 남 욕하는 방송하니까 구독자가 실시간 1000명이 넘는데 이 어떤 그 콘텐츠 방송을 하니까 1000명이 안 된다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수준이고 결국 능력이에요. 이것을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론 조성을 못하고 어젠다 그런 어떤 그 이슈몰이가 안 된다면은 나중에 선거 지고 나서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탓이에요, 그냥.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슈몰이가. 네. 뭐야 이게 또 누가 또 들어왔어? 박결 대표도 들어왔어?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나 보군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기 그래야죠. 김은희 씨가 말한 삼합회 마약 당연하죠. 여긴 삼합회하고 마약이 지금 이 문제에 끼어들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침묵을 지킨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왜 못 집어넣겠어요? 얘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걸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맨날 긴 건 뭐고 어쨌다는 둥 뭐 맨날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진짜 핵심 파야지. 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놀라운 과학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동아사이언스에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음악이 나왔답니다. 음파 기술로 작곡한다. 와, 씨, 난리입니다, 난리. 야, 이 노래만 들어도 미세먼지가 사라지나 봐요. 아니, 진짜 이거 무슨 동학난도 아니고, 갑자기 동학 정신을 이어받은 좌파 정권이 생기다 보니까 음악도 이제 완전히 미신화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음악으로 미세먼지를 없애? 누구를 등신으로 하나 진짜? 그냥 공기청정기 쓰세요. 공기청정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중국 거 그냥 축소판이네. 중국에서도 북경시내 공기를 깨끗이 한다고 이렇게 음파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퓨 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떨어뜨린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얘 또 이런 소리 안 해, 이런 거. 참 진짜 얘들은 그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할 말을. 뭐 아주 효과가 없진 않겠지. 아주 효과가 없긴 않겠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집에서 방구 냄새를 없애는 빤스를 개발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방구 끼지 마세요. 그냥 집 밖에 나가 끼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 간단한 원리를 미세먼지를 안 만들면 되는 거야. 미세먼지를 안 만들면 되는 건데 뭐 미세먼지를 만든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는데 난 얘네들 진짜 정신 상태가 신비롭습니다. 네, 나 진짜 이 정신 박약아들 이런 옳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머머 이게 뭔 소리야? 당사분들은 난리가 났네요. 이 뭔 소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상상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나온 뉴스 중국 반중 차잉원 낙성 공작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나오죠? 중국의 호주를 망명했던 그 중국 스파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공작원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그 선거를 망치게 하기 위한 공작원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반중친미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뭐 반중친미 무슨 뭐야 정신병자 이러는데 진짜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방해한 자들이 누구야? 걔네들이 스파이겠지. 걔네들이 스파이겠죠. 우리가 반전친미 운동을 하는 거를 계속 희석시키고 반중친미를 폄하하려고 온갖 뭐 일베가 됐던 주식 갤러리가 됐던 SNS가 됐던 사방에 걸쳐갖고 마구 떠들죠. 걔네들이 스파이겠지. 누가 스파이겠어요? 이때니까요. 이렇게 진짜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그거 선거할 때 방해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중국 애들이야. 호주 마찬가지. 뉴질랜드 걸렸어요. 홍콩, 대만 다 걸렸었다고. 실질적인 사례까지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국 애들이 개입했다.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선거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고 있다가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들이 선거 조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대중들이 화가 나서 역전시켰어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그러한 그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누가 중국 돈을 받아 먹었는지 누가 로비를 당했는지 호주 포함해서 해갖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싹 잘라버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를 조롱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 다른 나라들은 다 안 그랬어. 다 안 그랬기 때문에 이겼어요. 지금 선거를 다 다른 나라 이겼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 이거를 미신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몽빠라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이비 종교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조롱을 하는데 뭐 프로파간다 부대들은 원래 그게 임무입니다. 월급 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다? 왜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그거는 국민들의 수준이 낮다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또 요거는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댓글 먼저 보고 할게요. 여기에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건데 뭐라 써 있는 거냐? 저 한국인 기자가 재밌는 말을 했다.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 미래의 한국이라고? 한국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그래?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잖아. 참 나는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써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요 위에 이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소리 나게 해줄 수 있죠? 네.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먼저 독일 TV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요거 다음에 한국인이 중국말로 얘기합니다. 한국 기자예요. 여기. 왜? 뭐, 노트북에서 사운드를 나오게끔 해야지. 안 나와요, 소리가? 소리 안 나요? 이제 나오고. 그럼 빨리 얘기하지. 그거 왜 얘기를 빨리빨리 안 해?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소리 나와요? 요 사람. 今天的香港，明天的台湾，是后天的韩国。香港的压力怎么样的？中国对台湾的压力怎么样的？ Taiwan and Hong Kong really a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battle. 香港 요 的 크리스 压力 채플 怎么样的？ 여기 나온 中 건데 国对台湾的压力 뭐 좋다 이거예요. Taiwan 자, and 그래서 Hong 이 Kong 이야기가 really are on the 뭐냐면은 front lines of this battle. 그냥 차라리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가 과거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사태가 현재 대만에서 일어났고 이게 미래에 한국에서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는 여러 가지의 야리, 압력, 그렇죠? 압력이죠. 압력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전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방식으로 들렸던 거거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왜 소리가 겹친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소리가 겹친다 그래. 소리 안 겹치죠? 잠깐 겹쳤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 중국 그 대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거 뭐냐 한국을 중국의 꼬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왜 반중되면 못하잖아. 반중 얘기만 나면 쫄아가지고 쪼르륵 도망가 버리잖아. 맨날 문재인 탄핵 이것만 얘기하잖아. 응?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대만도 보세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선거잖아요, 선거. 그렇죠?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선거. 이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응? 우리나라처럼 맨날 저 긋고서 문재인 탄핵 이런 얘기했나? 아니야. 중국 놈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들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응? 차잉원이 선거에 지고 있었다니까. 선거에 지고 있었는데 이 선거를 이기게 반등시킨 게 뭐였냐? 반중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뉴질랜드는 아니었냐? 뉴질랜드도 똑같았어요. 호주도 똑같았고 캐나다도 똑같았고 미국도 똑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야? 시종 일관 반중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는 우파 사람들 맨날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효율적이어야지. 뭘 하면 이길까요? 선거할 때. 선거할 때 뭘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반중이에요. 이미 다른 나라 선거에서 사례를 쫙 보여주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소위 지도자,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아스팔딱이 됐던, 어느 바닥이 됐던 일절 말을 하지 않죠. 침묵 그냥.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친중 정치인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를 주요 이슈로 해서 끌어올려야만 이깁니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잖아.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그 대만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예요.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의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차이야. 10% 아래. 민주당이 지고 있었다니까. 이 지고 있었던 게 역전이 된 이유가 바로 반중이에요.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것 때문에 이긴 거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뭐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하죠.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잉원은요 좌파입니다. 차잉원 좌파예요. 그게 우파 아니에요. 우파 정권은요 국민당이에요. 국민당. 그래서 대만의 나이 든 사람들은 국민당 찍었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습관대로 국민당 찍었다고. 국민당이 보수고 민진당이 좌파예요. 그런데 좌파가 승리했습니다. 미국도 차잉원을 지지했어요. 왜? 반중 친미하니까. 왜였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거죠. 우파는 친미고 좌파는 친북. 중국 얘기 안 하니까. 이런 관계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북이니까 당연히 미국은 우리 편일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파라고 해서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일본과 대만에 우리가 북한에,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 국제 코미테론처럼 우리도 국제 연대를 해야 되지만 우파라고 해서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된다.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어젠다가 같지 않으면 일을 같이 못한다예요. 그게 이념이야. 예? 그래서 민진당 같은 경우는 반중 친미하는 좌파 정권인데 반중 친미하는 좌파 정권이 이겨버린 거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예. 반중 친미 정권이 좌파 정권이 이긴 거야. 응? 심지어 좌파도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좌파도 그것도 선거에서 지고 있던 그 대만의 좌파 민진당 정권도 반중 친미하니까 이겼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 친미 안 하세요? 내가 이거를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있고 반중 친미만 얘기하면 맨날 몽골교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잖아. 선거를 이기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그 우파 사람들 가두리 양식해서 돈 빨아먹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구별하라니까. 어느 쪽이야? 돈이야? 선거 승리야? 어느 쪽이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념이 다르면은 절대 같이 안 한다고 명확히 딱 잡는 거예요. 반중 친미 안 해? 넌 나가. 반중 친미 해? 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냐? 이게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하냐는 목표에 맞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게 공산당 프레임으로 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반중 프레임으로 가면 얼마나 유리하느냐, 이거 국제사회 말고도 우리 국내 사회에서도 보자고요. 예를 들어 국내 사회에서 빨갱이 종북주의 이런 얘기 해봐야 쟤네들이 언어 전술, 그 다음 프로파간다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새끼 빨갱이야, 저 새끼 종북주의자 얘기해봐야 CR도 안 맥힙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을 틀딱으로 몰아가요. 저 요즘 시대에 공산당이 어딨어? 아직도 저런 생각하네? 후진 사람.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더구나 저기 정의당에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16세 이상까지 선거권 주려고 한다 그러죠? 예? 쟤들 왜 그래요? 홍위병.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20세 되는 애들 3천만 원 준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애들 투표권 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반중 친미예요. 왜냐? 젊은 애들은 90%가 반중이야. 예? 친미까지는 전 몰라. 하지만 90%가 반중이에요. 나머지 10%는 누구겠어? 정의당 국회의원 아들,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이런 애들 정도 되겠지. 걔네들도 미국 유학 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반중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반중 친미를 하면은 젊은 애들 표를 끌어모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몇 번을 얘기해야. 또 한 가지, 2017년 12월 3일 추미애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깔짝거리는 저 아줌마는 뭐 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대화에 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던 여자예요. 저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라고.
세계 공산당 대회, 국제 코민텔은. 응?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냥 인민당이지. 걔들 인민당이야. 민주당이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은 이름만 공산당이 아니지 공산당의 행동을 한 거고 중국 공산당으로 초대를 받은 정당이라고. 그러면 얘네들 공산당이지 뭐예요. 이름만 바꿔서 응? 원래 그 뭐예요. 통일전선 전술 있잖아. 통일전선 전술이 뭐예요. 적진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은 공산당인데 이름만 민주당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정당 아니니까. 왜냐고? 그걸 중국이 인증해 줬으니까. 중국이 그렇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갖고 가야 돼. 근데 이게 북한을 갖고 프레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중국 프레임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위협적인 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쉽다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쉬워. 젊은 표 잡기가 이렇게 쉬울 수도 없어. 이렇게 쉽게 젊은 애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맨날 뭐 제가 당선되면 군복무를 줄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당선되면 뭐 청년수당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반중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반중을 하게 되면은 선거에 이겼다는 게 입증이 됐고 국내적으로도 반중을 하게 되면은 젊은 층들을 왕창 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더구나 정의당 같은 바보 같은 놈들은 지금 16세 이하까지 투표권을 낮추겠대. 이런 상황에서 반중 프레임 딱 걸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는 유리해지는 거죠. 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왜 못 살릴까? 에? 왜 내부에 뿌락지 있어요? 중국 간첩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로 이런 설명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정의당이 이런 짓을 했었죠. 그 저번에 마스크 팩맨 왔었죠. 오늘도 왔다가 갔는데 그 홍콩 민주화 시위를 할 때 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대학교에 대자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신문 매체에서도 많이 올랐었죠. 예. 신문 매체,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도. 근데 그 대학가에 나돌던 대자보 누가 쓴 겁니까? 정의당이 썼잖아. 응? 정의당들이 대학교 내에 구석구석, 왜냐면 얘들 국제적인 전국적인 조직 있잖아요. 대학교 안에도. 거기에 걔네들 그 학생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당 당원 소속의 애들을 걔네들을 이용해서 각 대학에다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막 대자보 붙이고 막 그랬다고. 예? 왜 그랬느냐? 얘네들도 알아. 정의당 애들도 젊은 애들을 표를 끌어모은 데 있어서 반중 프로파간다를 이용하면은 이긴다는 거 얘네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중국 공산당에서 너 까불면 죽어 그랬던 거야.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전남대학교 안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적인 모임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도 광주 중국 영사관에서 영사가 와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어떤 그러한 퍼포먼스라던가 집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 유학생 동원해서 너희들 때려 부술 거야 그랬잖아. 도대체 중국 유학생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응? 중국 유학생을 얼마나 모을 수 있길래 이런 말을 했고 또 전남대학교는 쫄아가지고 결국 포기해버리죠. 예. 못했어요. 그리고서 뭐야 그 옛날 전남도청 있잖아요. 맨날 광주사태 때 나오는 거기 가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죠. 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좀 빠져 있잖아요. 어쨌든 얘도 야당이잖아. 그러니까 민주당만 친중 공격을 지금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친중 프레임 때문에 쪽도 못 쓰고 계속 그렇게 얻어 터지니까 정의당이 반중 프레임을 자기네들 어젠다로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을 자기 편으로 싹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반중 데모하고 청년수당 3천만 원, 16세 이상 선거권 주는 거, 요걸 통해서 정의당이 지금 자기 의석수 확보려고 공작한 거 아니야. 물론 거기서 중국이 방해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 먹는다. 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쉬운데,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그렇죠? 응.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나다운 위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부에 간첩이 있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에 간첩이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어? 그리고 이런 거, 이 아줌마 이름이 양리리야. 이거 이름 이상해. 리리? 중국 여잔가? 양리리? 다문화 가정 96만 명 여전히 고추장 김치.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여기 보세요. 화교인 양리리. 그거 봐. 그거 그러지 않았어. 여전히 이름이 이상했어. 그쵸? 뭔가 이름이 이상했잖아. 벌써. 이게 춘장의 맛. 이런 게 딱 나서 이게 뭘까 했더니 역시나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써왔습니까? 서울 서대문구 의회 의원. 그쵸? 벌써 구의원, 시의원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설레발을 칩니다. 그렇죠? 이미 시작됐어요. 설레발을 치고 있어. 그러면서 자, 보라고 해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고추장, 된장,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적응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시키는 동화 정책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왜 신장 위구르 자치주 사람들 중국말 못한다고 취업 안 시키고 왜 강제 교화소에 집어넣어서 이슬람 애들을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그건 또 뭐한 짓이야?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는 뭐야? 너 공산당 말고 민주주의 이런 것도 아니야. 야, 김치 만들어, 된장 만들어 이거야. 이것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쳐? 이거는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어? 기본적으로 20년 지났네. 20년 동안 곤주장, 된장 못 만들고 춘장밖에 못 만든다 하면 얘가 문제인 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인 건가?